오늘은 뭐 아주 짧은 화두인데, 하기 전에 이 화두부터 먼저 너무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 이게 무문관에서는 네 번째, 그러니까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8개의 순서를 제가 바꿔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문관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는 지금 저희가 읽는 게 네 번째 4챕터 48개의 화두 중에 네 번째 화두에 해당하는 거고, 저는 이제 요 사이에 넣은 거죠. 시대가 다르니까. 아주 짧은 화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호감 화상이 말했다. 서쪽에서 온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와, 이렇게 짧은 화두는 이거는 사실은 참 당혹스럽죠. 우리 동양고전 중에 논어 있죠. 논어의 첫 편이 하기편인데,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로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자가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말했어요, 그냥. 근데 사실은 그게 왜 심각한 거냐면, 누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공자가 어떤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제자들이 필기를 하죠. 필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필기하는 순간 자기 필기하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필기하는 순간 스승의 말을 못 듣기가 쉬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A 얘기하고 B 얘기하고 C 얘기하는데, B 얘기가 핵심이야, 나한테는. A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메모를 해요. 막 필기를 해. B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 앞에서 스승의 말을 바로 적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는 거냐면, 끝나고 나서 기억을 해가지고 적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질문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자는. 공자한테 질문한 사람은 대화를 알잖아. 그랬더니 인상적인 내 선생님, 공자의 대답은 이거였어. 그래서 자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지나면 본인이 기록을 했지만 내가 무슨 질문을 했길래 이 대답을 했을지가 아리까리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가지고 논어를 읽을 때 보면은 공자가 죽고 나서 제자들한테 다 모여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질의응답하고 배웠을 때 메모했던 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묶은 게 논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공자가 대답했을 때 좀 부지런한 제자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있으면 딱 문맥이 잡히잖아. 그런데 논어를 보면은 자로가 이렇게 질문했다, 안현이 이렇게 질문했다,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질문 내용이 나오고 공자의 대답이 나오는 거, 그거 먼저부터 읽어야 돼요. 그냥 자왈로 시작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건 막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 읽을 때 보면은 하기편 처음이 왜 하기편이라 부르냐면, 자왈 하기 시습지면 이렇게 시작하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뭐라고 질문했길래 공자가 이렇게 대응했을까? 그러면 혼자 사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동양 고전 같은 거 읽을 때 항상 그렇게 편찬이 되기 때문에, 논어를 읽을 때도 그냥 자왈로 시작되는 구절로 그냥 끝나는 그런 것들은 먼저 보지 마시고, 명기가 돼야 돼요. 질문이 뭔지, 제자의 질문이 뭔지, 대답이 뭔지, 그거부터 다 읽은 다음에 자왈로 시작되는 거 있죠. 짐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공자라면 이런 대답을 한 이유는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논어나 공자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지 생각대로 해석을 해.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논어 같은 경우만 읽을 때도 사실은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명확한 것,
제자가 무슨 질문을 했길래 공자가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찾는 것. 오늘도 읽었었던 것들도 이게 참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이 하두가 나왔을까? 번역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서쪽에 온 달마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번역이 제가 좀 많이 한 거야. 호자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좀 부드럽게 가자. 왜 수염이 없는가?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달마 그림 아직도 있죠? 수염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 동양의 이상한 전통인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수염이 없는 존재는 이 황간, 내시 아니면 미숙하다. 어린아이들 수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정도 됐더니 애가 콧수염도 나고 털도 나면 큰 거 같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염이 난다라는 의미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야. 젊은이들이 수염을 기르는 이유는 어른 되어 보이려고 기른다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바닥에는. 그리고 뭔가 가부장적 전통도 있어요. 여성들은 수염이 잘 안 나니까. 난 남자야. 나 이렇게 수염 나. 막 이런 게 어른이 어린애보다 수염이 잘 나고. 그쵸? 그러면 어른과 어린애의 위계가 있잖아. 요거를 남자와 여자의 위계에 매치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남자가 수염을 기르고 있다. 그럼 가부장적 인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일단은. 여자를 무시할 것 같아. 심지어는 외국 영화 보면은 가슴에 털 막 노출해서 보여주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고, 달마도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사실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달마상 이렇게 기억나죠? 머리 이렇게 하고 짙은 이렇게 수염 있고 그 뭐예요? 그 동양화 먹으로 그냥 하나로만 하니까 막 쉽게 그리잖아. 그래서 다 알아. 달마는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잖아. 이렇게 쫙. 요새도 그거 하나? 수맥에 달마도를 놓으면은 괜찮다. 우리 십몇 년 전이니까 진짜 유행했어요. 어쨌든 달마라는 사람은 중국에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화두에서 딱 보면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제자한테 화두를 던진 거죠. 서쪽에서 온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화두죠,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쉽죠? 야, 뭔 수염이 없어? 뭐 이렇게 들어가고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또 1차적으로 뭐냐면 달마를 서쪽에서 온 호자, 오랑캐 호자와 놈자자, 새끼자자 써서, 그래서 이 스승이 얘기할 때는 뭐 쉽게 풀면 그렇게도 풀 수도 있죠. 네가 더 중요한 거야. 부처라는 건 말은 똥막대기야. 너 부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너는 주인이 못 돼, 삶에. 네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는. 이미 그냥 그 도전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근데 네가 부처가 되는 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그럴 거면 네가 다른 사람 말을 계속 듣고 그 말에 따라 살게 되면 노예로 사는 거잖아. 남의 말을 듣고 사니까. 그럼 당연히 달마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임재 스님 얘기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여기 조사 중에 1조가 달마니까 달마를 만나면 달마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서부터 제가 맛을 들인 게 자꾸 필기를 하게 된다.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라마나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한 건데, 프람이란 말이 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리의 기준, 인식의 기준, 인도 얘기예요. 지금 동아시아 불교의 한국 불교, 선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있었던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그 개념들이야. 이 말을 많이 썼어요. 혈량, 비량, 비유량, 성언량 외워두셔도 돼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직접 본 거야. 혈량은 내가 경험하고 감각했던 범위 내에서 어머 바람이 시원해 내가 느끼잖아. 어머 이 꽃은 예쁘네 이런 거. 애기가 너무 예쁘네 이런 것들. 어머 음식이 맛있네 이런 것들. 그냥 감각하고 보이네 정도가 아니라 판단까지 다 들어가요. 내가 보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비량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보고 있는 범위를 토대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은 것까지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성이야, 1 더하기 1은 2야, 논리 계산하고 이런 거랑은 달라요. 인도에서는 경험이라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에 연기가 나잖아. 연기는 보여. 연기는 혈량이야. 혈량의 대상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추리할 수 있죠. 불이 났어. 근데 불은 지금 안 보여. 이걸 비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량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일단은 내가 혈량으로 나와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추리하는 것. 그걸 비량. 그러니까 우리 추리라고 번역을 하고. 비유량은 뭐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삭 보셨어요? 삭 못 봤지? 삭 못 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 야, 산에 들어가면 고양이스러운데 약간 동글동글하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귀 끄트머리에 이렇게 털이 올라온 고양이인데 고양이 같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산에 딱 들어가서 고양이는 아닌 그거를 딱 볼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사기다! 이런 걸 비유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야, 그 처음 가본 친구한테 야, 거기 가면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그런 카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내가 말하는 사람은 알아, 그 카페를. 근데 그 들은 사람이 그걸 듣고 그 카페를 찾아갈 수 있잖아. 여기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비유량이라고. 이렇게 제가 동일시라고 얘기했던 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말했던 동일한 거를 식별하는 거. 동일시가 더 어렵나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거야. 그건 그거다. 성언량은 뭔지 알죠? 경전이나 성인의 말이야. 경전의 말. 성언이라는 말이 성인의 말이라는 소리. 이것도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인도에서 주장하는 4가지 기본적인 상식적인 4가지의 진리야.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복잡하니까 요거 지울게요. 불교에서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현장이 삼장법사가 손오공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경전을 가지고 올 때 안 가져온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몇 사람들만 알아요. 불교를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만 아는 이름. 법칭이라고 부르는 다르마키르트라고. 이 사람은 뭐냐면 불교 논리학, 불교 인식론이라고 그래. 이 전통까지는 들어올까 말까 거의 못 들어왔어요. 재밌는 건 일부분 들어와 가지고 원효까지 그 자료가 와서 원효 스님의 유명한 책 제목 판비량론이라는 게 있어. 판비량론. 비량 얘기했죠? 판이라는 게 판단하다라는 소리야. 비량에 대해서 판단하는 논의, 판비량론이라는 글을 썼어요. 지금은 그게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다르마키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교 인식론이라고 부르는데 인도로서는 한 5, 6세기, 5 내지 6세기에서 12세기까지 가는 굉장히 강력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삼장법사가 5, 6세기 전후 때 책 가지고 오고 안 가요, 그쪽에.
그러니까 5, 6세기쯤에 걸리는 책 한두 권만 지금 한문으로 번역돼 있고 그 일부분이 신라까지 와가지고 원효의 판비량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부분밖에 안 남아 있어. 왜냐하면 우리 이쪽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은 관심이 없으니까 전통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보존을 안 하는 거야. 원효 스님이 썼던 대승기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읽고 주석도 달고 보존이 되는데 판비량론이라는 딱 책 제목이 이거랑 관련되거든요. 원효 스님이 비량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해서 쓴 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인도에서 딱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달마키르티나 불교인식론에서 요 두 가지만 진리의 기준으로 인정을 해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보고 있는 것, 여기서 보고 있는 것, 산에서 보이는 연기, 연기가 나. 이 사람은 예뻐. 바람이 불어. 인정해요. 이것도 인정한다니까? 예를 들면은 산에 연기가 보여. 그러면 불이 났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연기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인정하고 이 두 가지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비량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불교에서는 요 두 가지만 불교 인식론에서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요거는 여기다 다 넣어버린다고. 혈량은 내가 살아갈 때 감각도 경험하고 사유도 하고 우리 사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사유한 것들은 다 생각한 것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이 꼬맹이 예쁘네. 이 꼬맹이 남자 같아 보였는데 여자아이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꽃은 희네. 이 동물은 지금 아파 보이네. 이런 판단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혈량과 비량의 특징은 제가 언뜻 아시겠죠? 내가 비량 같은 경우 연기가 보인다. 그 다음에 저긴 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핵심은 뭐예요? 연기가 나한테 보인다라는 거야. 나한테.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야. 불교 인식론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내가 중요한 거야. 비유량만 해도 제가 기억내죠. 삭 얘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삭을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삭은 벌써, 그 산에 들어가면, 근데 나는 삭을 못 봤어요.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게 약간 토동토동한 것이, 그게 고양이스러워 보이는데, 고양이 울음소리 같이, 이런 건 아니까, 이런 소리 좀 비슷하게 라고 막 설명을 해. 그러면 우리가 딱 가가지고 고양이 아닌 것이 그런 비스무리하면 이게 사기인가 보다 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문제가 벌어지지. 사기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짐승인데 내가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비유량서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들어오죠. 내가 확신을 못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쪽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한다. 선불교 전통에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 불교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원량 봐요.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라든가 베다 이런 게 있잖아. 그거 절대 진리로 봅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종에서는 경전을 강조하죠. 불교에서. 그러면 인도랑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냥 그건 진리야. 부처님 말이니까 진리야. 우린 따라야 돼. 그걸 진리 기준으로 봐야 돼. 진리라고 봐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불교 전통이랑 먼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선불교가 발달하면서 불림문자 그랬잖아요. 남이 만들어 온 문자에 지배받지 말고 경전엔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를 싫어했잖아. 내가 중요하다. 내 마음이. 동아시아에서 선불교가 발달한 거랑 6세기, 12세기까지 인도의 불교인식론이 발달하면서 비유량, 성원량 자체는 진리 기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는 거의 같아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초월적인 거에 빠져들어가요. 다른 사람 얘기. 비유량도 봐요. 삭 경험했던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카페를 먼저 갔던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거기 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러저러한 집이 있고 카페 문을 열면은 기묘한 향수가 나는 데가 있어. 향기가. 그게 내가 가서 그 집에서 먹었던 커피가 진짜 맛있어. 그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문 여니까 향기가 나잖아. 이 집인가 보다. 확실해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이 와야지 확실한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 카페에 문을 열면은 향기가 좋아. 그 집에 커피가 맛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쓴 책이 경전이면. 불교는 애초부터 그렇게 출발합니다. 현량과 비량. 내가 느꼈느냐, 내가 판단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아요? 아함경, 법구경, 그런 경전이 다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나한테는 참조수단일 뿐이야. 지금도 보면 우리 불교 신자들이나 스님들 중에서 경전은 절대적이야. 부처님은 절대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비유량은 확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동네에 가면 문을 열면 아니면 그 카페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근사한 향이 날 거야. 그 집 커피가 맛있어.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잖아. 신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내가 확인한 그 카페가 그 사람이 얘기한 카페일까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불교 이론가나 철학자나 스님이 부처님 말대로 살아야 돼. 부처님이 거기 커피가 맛있댔어.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지침들과 어느 카페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하는 경전에 다 있어. 그거 믿고 살면 돼. 라고 한다면 불교 전통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비량, 현량으로 육박해 들어갈까? 요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인도 불교의 자료들, 다르마키르티라든가 디그나가라든가 목사칼리굽타라든가 이 사람들은 번역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번역하잖아. 나가르주나 그러면 나가르가 용.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하잖아요. 수가 아르주나라는 말이 나무니까 용수, 용의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다르마키르티까지는 번역이 돼 있어요. 다르마가 법이거든. 법. 키르티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칭찬하다, 칭송하다야. 그래서 법칭까지 번역된다고요. 법칭.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안 들어오잖아. 라트나 크라상띠라는 그 스님은 뭐로 번역됐냐? 번역 없어요. 목사 칼리쿱타라는 그 이론가도 번역이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동아시아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내오고 한국이랑 중국에서도 선불교가 발달하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1000년 전 그 사람 말이 뭐가 중요해? 그 사람 말 듣고 카페 찾아가?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몇 번 시행착오해서 이 집이 맛있네 그러면 되잖아. 근데 경전에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 커피만 먹어. 그럼 난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거는 인도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혈량, 비량, 비유량, 성원량이 진리의 기준이야. 그런데 불교 인식론 전통에서는 이거 자체는 아무 근거가 없다. 잘해봤자 내 비량에 들어올 뿐이야. 내가 불교 경전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밑줄 치는 전통이야. 그런데 내가 추리를 해봐도 연기의 법칙은 맞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이 화합돼서 생긴 게 맞아를 내가 현량해서 내가 추론을 해도 확인되면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야. 경전을 그리 읽어야 됩니다. 불경들은. 내 현량이 뭐가 중요해? 내가 추리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준은 나라는 게 아주 강하게 들어가죠. 여기서는 뭐예요? 나보다 먼저 경험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 타인, 부처 같은 게 더 강해지는 거야. 선불교는 이 전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제대로 내리면 이런 거예요. 야, 얘야, 이렇게.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야! 네 생각을 해. 네가 느껴. 네가 추리해. 왜 자꾸 나한테 물어? 커피집이 어디 맛있는지? 네가 찾아. 이게 선불교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에서 예를 들면은 브라만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니아야 학파라든가 바이세스카 학파 무슨 뭐 여러 가지 학파들 이거 다 받아들입니다. 혈량, 비량, 비유량, 성원량. 그런데 불교와 반대되는 브라만교 쪽은 성원량이 더 셉니다. 베다는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요. 이 전통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진원종 같이 주문 외우는 전통이 있어요. 그 주문을 외우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거의 그거는 브라만교랑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불교가 그 양파 같은 거에 중액에 혈량이 가장 안에 있고 그 다음 껍질이 비량이 있고 이렇다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 카페를 갈 필요는 없잖아. 어떤 사람한테는 이 카페가 좋아 라는 얘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끝내는 자기 카페를 찾아야 되지만 자기가 먹어보고. 그래서 불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성원량이나 비유량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대하는 사람의 그 앞사람, 내 제자라든가 그 사람만의 혈량과 비량을 부정한다. 그럼 불교 아닙니다. 내 말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돌아보니 그러네. 선불교가 일본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달했을 때 인도에서는 불교 인식론이라는 어떤 전통, 이 전통이 있었고 그 전통의 대표주자가 다르마키리트라는 그 사람, 법칭이라는 스님의 이름으로 알려지는데 그가 주장했던 것도 혈량과 비량이다. 불교는 혈량과 비량만 가지고 갑니다. 이 전통.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봅시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그 카페 별로야. 뭐야 해도 내가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맛있잖아. 그럼 내가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할 수 있을까? 나의 혈량, 나의 비량. 혈량 기억나죠? 그렇게 판단하고. 비량도 기억나죠?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눈에 연기가 보이는 거야.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불이 났어 저 집에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인다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량이 오류의 여지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류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안 보이는 걸 추론하니까. 그런데 이 혈량을 부정하진 않아요. 이건 바닥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다 본 거야. 아까 얘기했죠. 연기가 나니까 불이 난다. 불은 안 보이는데 불을 추론한 거잖아.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불도 피할 수도 있고 불 꺼야 돼 이것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불이 보인다면 그냥 끄면 되잖아. 그러니까 비량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혈량, 비량까지는 나의 세계, 나한테 이렇게 보이는 세계, 내가 있으니까 보이는 세계, 나의 세계가 긍정이 되고 있다고요. 비유량과 성원량서부터는 이미 넘어가요. 내 경험을 넘어가는 거야. 나는 삭을 본 적이 없고 나는 그 카페에서 먹은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좀 해둬야 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호자무수라는 이 단순한 화두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서쪽에 온 달마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수염이 났나라는 걸 본 적도 없어. 달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남들이 수염이 났대.
수염난 달마 그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호가마상이 던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서쪽에 온 달마. 사실 이것도 서쪽에서 온 오랑캐라는 소리잖아. 이것도 파격적인 거야. 근데 흔들고 싶은 거야. 너 달마 본 적 있어? 너 닮아 본 적 있어? 너 삭 본 적 있니? 이거 던지는 거예요, 지금. 야, 네가 지금 스스로 네가 느끼는 너의 세계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은 달마 가지고 숭배하고 있고 달마도 걸어놓고 너 이러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알고 있는 달마 그림, 달마는 이럴 거야. 실질적으로요. 달마라는 사람은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마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중국화된 성인의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가 진짜 객관적인 전설이 되기 전에 달마는 페르시아에서 온 남쪽의 인도양을 거쳐서 온 까무잡잡한 진짜 페르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사찰이나 그 지붕이 금색으로 도금된 걸 보고 감동했던 막 그런 어떤 약간의 그 인도 쪽 계열 쪽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막 그 전설에 따라 보면. 다시 되묻는 거죠. 너 닮아 본 적 있어? 닮아는 수염이 났다고? 본 적 있니? 세지 않아요? 서쪽에 온 오랑캐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달마라고 옮겨도 돼요.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달마도 본 적도 없는데 수염 얘기를 해서 뭐해?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죠. 달마에게는 왜 수염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뭘로 대답할 거야? 에? 삭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할, 삭도 못 본 사람이 뭐라고 발언을 할 거야? 그 카페를 못 갔던 사람한테 왜 그 카페에는 피카소의 그림이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안 가봤는데? 뭘 강조를 할까? 너 비유량 성원량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보지도 못했던 거 달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거 그렇게 만드는 거에 빠져서 이게 달마야. 방에도 달마도 걸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수염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까요? 달마의 수염은 자랍니다. 있어도. 어느 때는 깎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 수염 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수염 난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수염이 있어. 내 혈량에는. 내가 그렇게 보여 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나랑 헤어졌을 때 그 사람 집에 가서 수염 깎을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수염을 딱 깎았어. 저는 보여.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수염을 길렀고 이 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에 수염 길렀던 사람이 집에 가서 수염을 깎은 것도 봤어. 예? 제가 본다고 합시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진 다음에 수염이 있어 그 사람은 무슨 헛소리라는 거예요.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를 혈량 비량을 통해서 알죠. 아까 제가 연기가 나면 불이 나서를 추론하듯이 저 사람이 울고 있으면 추론할 수 있잖아. 그걸 토대로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추론할 수 있잖아. 그쵸?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추론하지 맙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혈량과 비량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로부터 헤어지고 5년 뒤, 10년 뒤에 만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완전 달라져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복잡한 인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이 변했으니까. 잘해봤자 이런 거에 지배받는 거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화두, 네 번째 화두, 호자무수를 보면서. 달마에게는 왜 수염이 없는가? 참 이 화두 재밌는 화두죠. 다 달마를 안다고 생각한다고. 본 적도 없으면서. 삭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면서 삭을 안다고 생각을 해.
달마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보지도 못할 거면서, 삭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보지도 못할 거면서. 불교의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다르마키리티랑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쪽으로 6바퀴 들어가야 됩니다. 불교 경전을 읽었더니 나를 돌아보게 됐어. 이렇게 돼야지 경전을 잘 읽은 거예요. 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걸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좋은 불경인 거야. 그래서 그건 괜찮죠. 그쪽에 가서, 그 거리에 가서 향기가 잘 나는, 문만 열면 향기가 나는 그 카페 커피가 맛있어. 이런 얘기들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내가 가서 먹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확신은 못하죠. 그 사람이 말한 그 카페가 그 카페인지는 몰라요. 여전히. 그래서 혈량과 비량, 나 사이와 미리 경험한 사람, 성인, 붓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거에 간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은 인도에서도 그렇지만 나의 혈량, 나의 비량, 내가 느끼고 내가 한 것,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것. 아까 비량을 추론이라고 그랬잖아. 핵심은 뭐라고요? 연기 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혈량 경험하고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보고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을 추론하는 걸 추리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나의 혈량이 들어옵니다. 제가 언뜻 그런 얘기했죠. 시다르타가 아난 가르쳤을 때 아난한테 아난이 참선하러 수행하러 간대. 그랬더니 시다르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아난을 세워놓고 아난도 보이는 거고 시다르타도 보이는 거고 부처도 보이는 거예요. 아난아, 이 꽃 예쁘지? 제가 좀 풀면 예쁘지? 예,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얘기하겠지. 아난도 그리 느껴지니까. 그리고 질문한 거야. 이 꽃은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영원한 거니? 영원하지 않는 거니? 영원하지 않죠. 지죠. 그랬더니 아난이 얘기하죠. 무상합니다. 시다르타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무상한 것은 괴로운 거니? 즐거운 거니? 괴로운 겁니다. 여기서 안 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이쁜 건데. 무상이라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난이 참선하러 간다, 수행하러 간다 그러니까. 삭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시다르타는 삭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쪽에 가까워요. 아난아, 이 꽃 예쁘지? 이 꽃은 무상하니? 무상한 건 괴로운 거니? 아난한테 다 대답을 듣는다고. 네. 시다르타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할로 봐요, 그거를. 내 말 들어. 꽃은 무상해, 외워. 모든 것은 무상해. 니들 눈앞에 보는 것만 무상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무상해. 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안 해. 모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써. 우리가 죽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 다 봐요. 모든 여자는 이래.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남자는 그래.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남자 다 봤어요? 모든 여자 다 봤어? 거기서 폭력 생기잖아. 시다르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손잡고 데리고 나가. 방 안에서 꽃 안 보이는 데서 그러지 않아요. 데리고 나가서. 조금 있다 나 떠나서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아나나 꽃 보이니? 네. 이 꽃 예쁘니? 네. 대답을 들어 하나씩. 그러면 아난이 나중에 참선하러 수행하러 갈 때 자기의 혈량, 자기의 비량 이거 키웁니다. 외워. 모든 것은 무상해. 이러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불교의 전통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줄 때도 있어. 그 사람이 아직 경험 못했던 거면. 그곳에 가봐. 그곳에 가면 근사한 카페가 있을 거야. 그 산에 가봐. 고양이 비스무리한데 통통하고 다리 짧고 얼굴 큰 고양이스러운데 고양이스럽지 않은 그런 게 있어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어떤 얘기예요? 그 산에 가봐. 그게 사기거든. 근데 여전히 모르죠. 내가 오늘 본 요놈이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기인지 새로운 이상한 고양이를 내가 발견한 건지
모른다고. 그래서 요 얘기는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혈량, 비량, 비유량, 성원량. 이건 어쩌면 지금도 우리한테도 적용될지도 몰라. 아, 강신주 선생이 얘기한 거니까 진리일 거야. 이러는 사람이 성원량 아니에요. 아, 강신주 선생님이 그 사찰에 가보라 그랬어. 가봐서 이게 그때 얘기했었던 그 탱아인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거 다 적용됩니다. 서구의 논리적 사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 맞다. 혈량, 비량, 비유량, 성원량이 있다. 근데 불교는 나의 혈량, 내가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데 지금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 내 눈에는 불만 보인다. 아니, 연기만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서 불을 추론하는 것까지.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산에서 피할 수 있고 집에서 피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불교는 저쪽으로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불교 인식론에서는 그래요. 네 가지 보통 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는 혈량과 비량으로 가고 비유량과 성원량을 굳이 주장하지만 독자적이지 않고 다 비량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 전통이랑 선불교에서 불립문자. 야, 경전을 매뉴얼처럼 생각하지 마. 경전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이 전통과 상당히 같은 어떤 발전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칠판에다가 막 이런 거 뭐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귀찮으니까 불립문자가 아니라 립문자를 하고 있어요. 자꾸 문자를 써서 강연을 들으시면 아, 강신주가 많이 하는가 보다, 똑똑해 보이는가 보다 이러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덥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화두만 이렇게 좀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 제자의 말, 달마를 본 적도 없지만 달마는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호가마상이 말했다. 서쪽에서 온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있다고도 대답할 수 없고 없다고도 대답할 수 없다. 본 적이 없으니까. 있다고 대답하면 남 얘기 그냥 듣는 거고 없다고 대답할 수도 없죠.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화두. 그래서 혈량과 비량이라는 요 감수성이 좀 있어야, 그리고 내 경험, 내 사유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어렵지 않은 그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